안녕하세요. 저는 손영옥입니다. 문화 전문 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림 구매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림 구매에 관한 꿀팁을 알려드린다고는 할까요? 얘가 또 오르기까지 하면 그림이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대학생들도 주부들도 월급쟁이들도 충분히 그림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연은 미술 투자를 생각하는 당신에게 1강 투자의 새로운 장 미술 투자. 나도 그림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 주변에는 이 그림은 무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아 나도 이제 그림 한 점을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미술시장의 양대 시장인 옥션과 화랑에서 두 군데에서 그런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우선 옥션을 볼까요? 낙찰률입니다. 무려 90%를 보였던 거예요. 낙찰률이 90%라는 얘기는 그림이 경매시장에 10점이 나왔는데 9점이나 팔렸다는 거죠. 거의 완판 직전의 수준인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미술시장도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경매회사 8군데의 평균 낙찰률을 조사해 봤는데 작년 전체적으로 63%예요. 63%에서 90%로 거의 수직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옥션뿐만 아니고 화랑에도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화랑미술제가 얼마 전에 지난 3월 초에 열렸는데요. 화랑미술제에 관람객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 말고 그 이전 직전 수준에 비해서 30%나 올라갔고요. 판매 금액은 거의 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미술시장에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미술시장에 그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좀 올라가고 생활도 안정이 된 50대, 60대, 70대들이 주로 그림을 사왔었거든요. 그런데 30대, 40대, 심지어 20대들까지 그림 시장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미술 작품을 사려고 할까요? 일단 그림을 거실에 걸어두면 장식에 효과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효과가 있는 거죠. 예쁜 그림 하나 주방에 딱 걸어놨을 때 그 그림 아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요? 정말 행복감에 젖어 있는 거죠. 젖어들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피에르 부르디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분제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취향이야말로 자신의 계급을 드러내는 징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갤러리에 있는 그림을 보고 참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구매해서 우리 집에 걸어두면 그 그림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나의 것으로 독점할 수 있는 게 그림만의, 미술만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 미술은 가만히 두고 있으면 10년이 지나서 심지어 오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미술이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우저라고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는 아주 명절을 남긴 헝가리 태생의 예술 사회학자였었지요. 이 하우저가 17세기 네덜란드 사회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는 집집마다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중고시장에 그림을 내다 팔기도 했었는데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왜 그림을 샀을까를 분석을 해보니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들보다 상류층 사람들이 그림을 샀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그림을 사면 신분 상승한다는 그런 느낌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으로 집안을 꾸미면 고상해 보였기 때문이며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또한 그림을 샀다가도 되팔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림으로 그때 사람들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도대체 미술이 얼마만큼의 투자가 될 수 있는가? 사례가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41세의 직장인 B씨가 있는데요. 2003년에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독일 작가의 그림 하나를 샀습니다.
10호 크기, 아주 큰 크기는 아니에요. 10호 크기라 그러면 한 세로 50cm 정도의 크기인데 그 그림을 4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원생 신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그림이 지금 얼마쯤 할까요? 15억에서 17억 정도. 37.5배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때 대학원생 시절에 그림을 샀던 대학원생 B씨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B씨는 우리에게 뭘 남겼을까요? 그림 투자? 누구나 할 수 있다. 라는 걸 저희한테 보여준 거죠. 그런데 누구나 B씨가 될 수 있나요? 대학원생 시절에 그림 살 수 있나요? 그림 투자? 아무나 못한다는 것을 동시에 저희한테 가르쳐 준 거죠. 그럼 누가 그림을 살 수 있을까요? 우선 좋아해야 되고, 두 번째 공부해야 되고, 세 번째 그림이 돈이 되는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B씨를 한번 살펴볼까요? B씨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B씨는 1980년생으로 정외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술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술을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B씨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컬렉터였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미술이 돈이 되는구나를 알았던 거죠. 그리고 B씨는 공부를 했습니다. 미술사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게르하르트 리히터를 분석을 했어요. 이 사람이 미술사적 가치가 정말 중요한데 아직 시장에서는 저평가되어 있어 라는 걸 알았던 거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 이게 주식의 정석이잖아요. B씨는 투자의 정석대로 리히터의 작품을 샀던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미술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림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림을 사는 행위, 컬렉션은 뭘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품은 씨앗이라고요. 이 씨앗을 흙에 심었는데 자라서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B씨가 보여줬죠. 대박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미술 투자가 대박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중년 주부에게 새로운 직업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인생 2막에 박사학위 하나를 더 추가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바로 미술 구매, 그림 구매라고 할 수 있죠. 좀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의사 이성락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이성락 박사는 피부과 의사였어요. 77세에 두 번째 미술사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의 박사 논문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 병변 연구. 조선시대 초상화 500점을 분석해서 이런 논문을 썼는데요. 제가 볼 때 이런 논문은 이분이 피부과 의사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논문이었죠. 미술만 계속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런 논문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의 논문이야말로 요즘 학문을 하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통섭을 실천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렇게 미술사 박사학위를 하나 더 할 정도로 미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림 수집을 하고 때로는 또 되팔기도 하면서 소박한 투자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부 A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갈 때 미대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그 로망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 주부는 그림을 그렸죠. 신혼의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고 왔는데 아내가 같이 TV도 보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지 말고 차라리 그림을 사지. 그럼 내가 돈은 대줄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그림 한 점 혹은 두 점 사고 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그림을 정말 너무 좋아해서 지속적으로 그림을 샀던 거죠. 그리고 처음엔 하나로 시작을 했었지만 조금 더 그림 가격을 올리면서 되팔고 젊은 작가에서 좀 중견 작가로 계속 올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김환기의 작품까지 샀던 컬렉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화랑을 차렸죠. 처음엔 지역에 화랑을 차렸지만 홍콩 아트 바젤에 진출할 정도로 지금은 한국 미술계에서 상당히 입지를 굳힌 그 화랑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모을 때 이렇게 화랑 차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요. 중년의 전업주에게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열어주는 게, 직업의 문을 열어주는 게 그림 구매였던 거죠. 이분은 한의사 아내였으니까 그림을 샀던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평범한 월급쟁이도 그림을 사모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컬렉터인데 미야스 다이스케라는 그 컬렉터가 있는데 이분은 정말 아방가르드 컬렉터예요. 유화뿐만이 아니고 사진이나 조각, 심지어 설치무술 작품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을 보면 NTT 도코모 같은 일본의 통신회사 과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회사 과장인데 그림을 계속 모아서 300점까지 모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이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헛벌이었어요. 그래서 비싼 그림은 못 사고 늘 100만 원대 작품을 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1000의 사나이, 1000불의 사나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당신 그림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어봤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별로 많이 안 오른 게 20배 정도고 많이 오른 거는 100배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그림을 좋아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듯이 단타 매매하듯이 샀다가 되팔고 샀다가 되팔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쭉 모았던 그림들을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계속 갖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미 이제 그 통신회사를 그만두고 대학 교수로 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업 세계를 연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림 구매는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하기도 하죠. 근데 그림 구매는 단순히 투자가 아니에요. 주식처럼 투자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주식 투자가 절대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투자가 바로 그림 투자, 미술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